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8월 31일경인데 이때 어떤 세력들이 주로 사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 수급 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거래량에 들어가셔서 8월경이었죠. 8월경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 보니까 9월 1일이네요. 자, 9월 1일 날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매집을 하면서 6% 넘게 올랐습니다. 둘이 합하면 거의 900만 주 가까이 순매수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면서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 이후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일 순매수가 있었죠. 그 다음 주에는 기관이 또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9월 달에는 많은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도와 매수의 수량을 보면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기관이 좀 더 사 모으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이 좀 더 사 모으는 경향입니다. 그래프로 좀 더 살펴보면은 최근에 매매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저번 주에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력들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일봉 차트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선에 해당되죠. 외국인과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들까지 합친 이런 수급선을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다가 최근 8월 달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하락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차트적으로는 장기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대신에 좀 살아있는 선은 120일 선입니다. 이 120일 선은 경기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장기적으로 경기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 120일 선이 꺾이지 않는 한 반도체 경기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형성됐다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조지표 현황을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보조지표는 없지만 이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K가 D를 돌파하는 모습, 단기적인 오실레이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러나 이런 파라볼릭 볼 자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이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이 되고, 이런 박스권 하단인 66,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합리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기술적 반등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박스권 상단에서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고,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물량을 늘리시는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기 매출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올해 전망치도 그렇고 매출이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덩달아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분기별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쇠퇴기에 접어든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살아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받쳐주기 때문에 과연 이런 박스권을 유지한 형태로 다시 상승 추세를 그릴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으로 뚫고 내려갈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66,000원을 깨고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물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도 봤듯이 좀 쇠퇴기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 보라색 선인 121선 자체도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21선이 안 그래도 완만하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121선 자체도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가 몇 년 안에는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추세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계속 떠주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이 발생한 장대 양봉일 때 어떤 세력이 샀는지 좀 분석을 해보면은, 기관이 한번 매집을 했고요. 20만 주 가량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30만 주 가량 사면서 5% 이상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도 외국인도 순매수량이 계속 늘고 있고 기관도 이렇게 순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게 수급 자체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역배열로 이렇게 형성됐던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20일 위에서 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가야지만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20일 궤적을 벗어나더라도 한 5일 안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볼리저 밴드가 하락 확장을 한 다음에 지금 수렴 구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확장을 할지 하락으로 확장을 할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확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파라볼릭 볼도 이제 두 번째 하단에 놓여지게 됐죠. 첫 번째 하단에 놓여지는 경우보다는 상단을 한번 그리고 두 번째 하단을 그리게 됐을 경우에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이 스토캐스틱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K가 D 위에서 이렇게 형성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 뭔가 지지 라인도 명확하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런 시초가 99,000원 선이 1차 지지 라인이 되면서 이 99,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면 될 것입니다. 1차 지지선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이런 상승 추세의 곡선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지지선까지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상태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재무제표도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다르게 견고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분기로 봤을 때도 저번 분기 대비 조금씩 늘고 있죠. 그래서 매출도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부채 비율이 크다는 부분과 배당금이 좀 적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채 비율은 이자 보상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의 안정성에 가셔서 이 이자 보상 비율을 확인해 보면 9.7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이자보다 영업이익이 9배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는 수급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 차트 자체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현재 나스닥이나 코스피 자체가 좋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추세가 형성돼서 연일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의 여윳돈 안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비율로 한 종목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본의 20, 30%의 비율로만 투자를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LG전자는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더 상황을 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